여야 대표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제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리잖아요.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 혁신당 후보도 내일 개소식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두 후보 간에 이상한 경쟁이 붙어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붙인 경쟁인데 누가 민주당의 적자냐,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냐 이런 이제 경쟁을 붙인 거예요. 조국 후보가. 근데 내일 이게 개소식 때 민주당이 인증을 꽉 해줄까요? 김용남 후보한테? 이미 있죠. 다 이렇게 정말 엄청 이제 몰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부가.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되게 개소식에서부터 이 분위기를 확 잡고 갈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한국일보에 기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밖에서 네. 한국일보와 비슷한 그 류의 네. 언론사에 다니면서 네. 내가 진짜 한국일보 기자고 진짜로 네. 내가 진짜 한국일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한국일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좀 한국일보 논처가 좀 부딪히면서 뭔가 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스카웃에서 다른 언론사에서 왔어. 근데 네. 한국일보 직원이야. 경력 기자요. 경력 기자야. 경력 기자 왔는데 그러면은 한국일보에서는 그분을 지원할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을 데려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호적이 이미 정리가 된 건데 네. 무슨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냐면 초기에 그 중진을 내겠다, 원외 중진을 내겠다고 하고 꼭 되찾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취재도 해봤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의 관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하남에 가 있는 분 있잖아요. 네, 이광재 후보. 이광재 후보도 사실은 네. 평택에 얘기가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만났어요. 조국하고 소통을 했어요. 해서 결국은 안 나갔고. 당사자들한테 들으신 얘기예요? 소통을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안 나갔고 하남으로 간 거고요. 네. 나머지 몇 사람이 또 있어요. 몇 사람들도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을 처음에 공천을 할 때 조국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게 얘기인 것 많았는데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네.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네. 이게 분위기가 그래도 뭐 나쁘지 않고 네. 해볼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 네. 조국 당이 네. 협력적으로 그 우군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그 행보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아예 조국 후보의 길을 좀 꺾어놔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급기야 지금 그 김용남 후보한테 후원회장을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친명의 그 원외 인사들도 막 공격을 하다가 다 사과하고 또 캠프 찾아가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해서 다 올리고 이런 게 결국은 아니다.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그만뒀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국을 누르고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략이 큰 틀의 전략부터 바뀌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과 김용남도 단일화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이 기회에 조국의 길을 꺾으려고 드는 실제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기 정치 행보에 잠재적 경쟁자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조국 후보한테도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뭐 조국 후보 자체는 조국혁신당 당 지지율보다는 조국이라는 그 인물 브랜드로 그만큼 여론조사 수치는 나오는 거는 같은데 사실 이 평택에서의 이번 재보궐은 조국 후보에게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니 김용남 후보 될 건데 네. 김용남 후보는 기회가 있어요. 또 2028년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무조건 구도상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때릴 게 아니라 가서 읍소하고 달래서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화가 된다. 나 이거 돼야만 다음에 우리 조국혁신당도 살고 나도 대선도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를 막 때려요.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그래?
내가 설령 누가 와서 양보하라고 해도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또 패착이 뭐냐면 진보당의 김지현 후보까지 조국 후보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기게끔 만들었어요. 그건 좋은 패턴이 아니거든요. 단일화가 목마른 사람은 읍소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강하게 나가서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한다? 진보 진영 냅니다. 네. 본인은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왜 네.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진보당 제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엔 조국혁신당의 전략 자체가 나 잘난 맛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영남 후보는 지금 전투력이 분기탱천했어요. 절대 단일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사자구도로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국민의힘하고 저 자유혁신인가 부정선거하는 네, 황교안 네. 그 두 분은 아마 단일화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자구도 아니면 삼자구도예요. 네, 네. 김재현 그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진의 승리를 위해서 저쪽이 단일화를 하면 조국 대표 빼놓고 김영남 후보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가장 추운 게 어디냐? 조국 조국 혁신당이다. 후보다. 그러니까 저런 지금 자꾸 저렇게 김영남 후보를 들쑤셔서 어떻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설사 단일화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방식을 오늘만 달리 하고 말 했어야지. 거냐, 그럼. 내일은 안 볼 거냐,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선택을 왜 거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평택을 네. 거기가 민주당 이제 좋은 밭이라서 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 민주당은 좋은 밭은 안산도 나쁘지 있고, 않다. 그다음에 하남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후보가 굉장히 복잡한 데를 간 거예요. 왜냐면 1번이 뭐냐면 울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울산하고 그다음에 경남, 네. 부산 이쪽에 그 민주당과 진보당이 지금 단일화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택까지를 포함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김재현 대표는 그런 얘기들을 그 야6당인가요? 모이면 뭐 진보 진영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꽤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평택을 나오는 순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진보당, 조국당이 3자 단일화 구도가 방정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다음에 선거 공학적으로 봐도 왜 조국 후보가 거기를 갔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실 정치 머리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정말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후보는 분명히 어디를 출마할까 고민을 했을 때 1순위는 민주당의 텃밭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표를 가져올 수 그럼 있다 군산을 갔어야지. 생각하니까. 전 전북을 갔거나 그러기 근데 위해서 또- 차라리 근데 또 험지로 거인들 또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국힘제로를 내세워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체면 처리려다 그렇게 된 네. 건데 저는 절박한 쪽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게 우물을 메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저는 아직 해법이 없다고 봐요. 평택을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